지연아,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더라.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라. 지연이 중얼거렸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재물복, 애정복, 자식복, 사업복, 건강복 싹 다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다. 서울대병원 VIP 라운지 12층, 석양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저녁 6시. 박지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61세, 국내 중견 의학 바이오 그룹의 창업주인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종이를 태우면 우린 시작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다. 서류 위에는 상호 비개입 동의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최도윤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으로 향했다. 55세인 도윤의 손목에는 작은 디지털 밴드가 채워져 있었다. 응급호출 기능이 탑재된 환자 동행 코디네이터 전용 기기였다. LED 불빛이 한번 깜빡이며 그의 심박수 상승을 감지했다. 지켜야 할 선과 건너야 할 선 사이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지연이 라이터를 서류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작은 불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돌아가 보자. 3주 전 그들의 첫 만남으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3주 전 서울대병원 VIP 라운지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면회객들이 돌아간 시간. 최도윤은 환자 동행 코디네이터로서 마지막 순회를 돌고 있었다. 전직 피트니스 트레이너 출신인 그는 이혼 후 5년째 혼자 살며 이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12호실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박지연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 스트레칭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병증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역력했다. 실례합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낙상 예방 스트레칭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첫인상은 차가웠다. 30년간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싸워온 여성 CEO의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의 전문가적 눈에는 그녀의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보였다.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호흡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간단한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난 시간을 관리해온 사람이라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도 호흡은 누구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에 걸쳐 내쉬어 보세요. 지연은 반신반의하며 따라했다. 놀랍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 경직된 근육들이 부드러워졌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운동선수들 재활을 도우다가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결국 마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도윤의 대답은 진솔했다. 그때 지연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LP 자켓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다. BACHGOLDBERG
VARIATIONS라고 적힌 표지에 희미한 사인과 날짜가 보였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지연이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군요. 도윤이 말했다. 남편이 좋아했어요. 돌아가신 지 3년 됐지만 이걸 들으면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각자 상실을 경험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호흡 연습 도와드릴까요? 조금씩 하시면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문을 나서며 응급밴드를 확인했다. 오늘의 기록이 모두 정상 수치로 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인지 모르게 내일이 기다려졌다. 박지연이라는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연약함의 조화가 그의 마음 한편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남편이 남긴 LP를 틀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병실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음악 속에서 그녀는 오늘 만난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배려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첫 페이지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도윤과 지연의 저녁 호흡 세션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연의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밤잠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경직된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오후 10시 야간 순회를 도는 도윤이 지연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들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지연이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지연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가 급히 다가가 보니 지연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이었다. 도윤의 손목에 찬 응급밴드가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밴드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간호사실과 당직이에게 자동으로 신호가 전송됐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지연 씨, 들리세요? 도윤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지연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다. 의식은 있었다. 그는 재빨리 비상용 글루코스 젤을 꺼내 지연의 입술에 발랐다. 천천히 삼키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몇 분 후 지연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 무슨 일이? 지연이 가까스로 말했다. 저혈당이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도윤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조금씩 마시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점차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연이 위험에 처했을 때 느꼈던 그 절박함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지연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의 예의 바른 거리감 대신 진정한 신뢰와 친밀함이 자리를 잡았다. 며칠 후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했다. 남편이 만들어준 리스트예요. 당신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지연이 스마트폰을 건네며 말했다.
화면에는 바흐, 쇼팽, 드뷔시의 곡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아리아를 특히 좋아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가 플레이리스트 맨 위에 있었다. 어떻게 아세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날 LP 자켓을 봤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그 곡을 틀 때마다 호흡이 깊어져요. 도윤의 관찰력은 섬세했다. 지연은 감탄하며 아리아를 재생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병실에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음악의 템포에 맞춰져 갔다. 이상해요. 혼자 들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네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음악도 호흡과 같나 봐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지연이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작은 파문이 일었다. VIP 라운지 보조간호사 김유진이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군거렸다. 코디네이터 최 씨가 박 회장님 방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 않나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욕이 섞여 있었다. 업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동료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제 밤에도 10시 넘어서 1시간 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이 음악도 같이 들었다더라고요. 유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설마 코디네이터가 회장님 집까지 드나든다더라. 누군가 추측성 발언을 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이미 씨앗을 뿌린 상태였다. 그때 유진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슬쩍 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켰다. 마침 도윤이 지연의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복도 끝에 보였다. 유진은 재빨리 그 모습을 촬영했다.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담긴 사진이었다. 도윤은 복도를 걸으며 무언가 시선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지연과의 오늘 대화로 가득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 그리고 음악을 함께 들을 때 느꼈던 그 특별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오해의 씨앗이 곧 그들의 관계에 큰 시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2주가 더 흘렀다. 도윤과 지연의 관계는 환자와 코디네이터라는 공식적 경계를 조심스럽게 넘나들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저녁마다 호흡 연습을 했고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들었다. 대화의 주제도 점차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지큰 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녀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화상통화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중반의 민지는 어머니를 닮아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민지야, 갑자기 화상통화라니. 무슨 일이야?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다. 엄마, 요즘 한국 온라인에 기사 뜨는 거 봤어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엄마 회사 관련해서 좀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던데.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문? 일단 구글 알림으로 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엄마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민지가 말을 흐렸다. 지연은 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다. 과연 몇 개의 가십성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다. 의학바이오 그룹 여성 창업주의 새로운 동반자. 병원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같은 제목들이었다. 내용은 대부분 추측과 카더라 통신이었지만 VIP 라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유진이 며칠 전에 몰래 촬영한 그 사진이었다. 엄마,
혹시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계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공식적으로는 환자와 코디네이터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복잡해, 민지야. 지연이 솔직하게 답했다. 엄마, 지금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잖아요. 이런 때에 개인적인 스캔들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상대방이 병원 직원이라면 더더욱. 보호 좀 받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경고가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30년 동안 회사를 일궈온 창업자였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무수한 투자자들이 그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지연은 도윤에게 카페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평소 병실에서 만나던 것과는 다른 제안이었다. 도윤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지연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다시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CEO 모드로 돌아가 있었다. 앉아요. 지연이 간단히 말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지연이 입을 열었다. 혹시 다른 의도는 없나요?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다른 의도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당황하며 반문했다. 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답이 될까요? 도윤이 서류를 지연 앞에 밀어줬다. 제목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 무관관계 동의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연이 서류를 읽어봤다. 도윤이 지연의 재산이나 의사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어떤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들이 법적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다. 언제 이걸 준비하셨어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며칠 전부터요. 당신이 혹시 그런 걱정을 할까 봐서.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다. 저는 당신의 돈이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도윤의 진심이 전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파파라치였다. 그들의 만남이 또 다른 기사거리가 되고 있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움찔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긴장이 어렸다. 미안해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난 회사와 가족을 지켜야 해서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카페를 나간 후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동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병실에서 바흐의 아리아를 들으며 도윤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상처받았지만 그녀를 탓하지 않았던 그 눈빛을. 도윤은 자신의 집에서 손목의 응급밴드를 바라봤다.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일주일이 흘렀다. 지연은 퇴원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도윤과는 필요한 업무적 대화만 주고받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아쉬움이 흘렀지만 둘 다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퇴원 전날 저녁 지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동안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고마움을 읽을 수 있었다. 좋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지연의 자택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현대적이지만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클래식 LP들이 그녀의 취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은 집 분위기가 마치 지연의 내면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섬세한. 직접 요리하시는군요. 도윤이 주방에서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는 지연을 보며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했어요. 혼자 살게 되면서 더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정리되거든요. 지연이 대답하며 파스타 면을 삶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왔다. 야채를 다듬고 소스를 저으며 둘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호흡을 맞췄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지연이 문득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사는 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집 같은 느낌이에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지연이 잠시 멈췄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거실로 도윤을 안내했다. 제가 가장 아끼는 LP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낡은 LP 플레이어가 놓인 코너였다. 그곳에는 수백 장의 LP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의 손이 익숙한 동작으로 특별한 한 장을 꺼냈다. 바로 병원에서 보았던 그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LP 자켓을 완전히 펼쳐 보였다. 안쪽에는 지연이 미처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건 도윤이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읽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지연아,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더라.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도망치지 마. 마이너스 민수. LP 플레이어에 바늘이 올려졌다. 바흐의 아리아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연은 거실 조명을 조금 더 낮췄다.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공간 전체가 마법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도윤도 그녀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진지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도윤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지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회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당신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도윤이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 없는 일상이 상상이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지연의 손등에 닿았다. 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감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두르지 말아요. 지연이 말했다. 천천히 당신 호흡에 맞출게요. 도윤이 대답했다. 바흐의 아리아가 절정에 달했다. 지연이 일어나서 거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음악만이 그들의 시간을 지켜주고 있었다. 3일 후 지연의 휴대폰이 새벽 6시에 요란하게 울렸다. 비서실장 정민호의 긴급 전화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기사들 확인해 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패닉이 섞여 있었다. 지연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주요 경제지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의학바이오 그룹 총수의 충격적 사생활 실체, 병원 로맨스,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은, 투자자들 리스크 관리 능력 의문.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이었다. 유진이 몰래 촬영한 병원 CCTV 캡처 이미지들이 3장이나 공개되어 있었다. 도윤이 지연의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 둘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까지. 이 사진들이 어떻게... 지연이 중얼거렸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장녀 민지였다. 엄마, 지금 상황 보고 계시죠? 미국에서도 기사 나왔어요.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지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엄마, 삼성증권에서 상장 심사 재검토 들어간다고 연락 왔어요. 메인 프로젝트 파트너사에서도 경영진 리스크를 이유로 계약 재검토 요청했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리고 엄마, 그 남자가 진짜 돈 목적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민지의 의욕 섞인 목소리가 지연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오후 지연의 비서실을 통해 도윤에게 문자가 왔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적었다. 같은 시간 지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진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 건가요? CFO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일단 모든 개인적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연이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정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주가도 15% 폭락했고, 마케팅 이사가 말을 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LP 자켓을 꺼냈다. 그 안쪽에 적힌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다. 지연아, 사랑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더라.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마라. 지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메시지는 달랐다. 함께 버티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30년간 회사를 키워온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충돌하며 새로운 결심을 만들어냈다. 도망 안 가. 이번엔 내가 지켜. 지연이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전화로는 부족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지연은 비서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 다음 주 창립 기념 갈라 준비 상황 어때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요. 연사 프로그램에 제 특별 발표를 추가해 주세요. 무슨 발표 말씀이세요? 제가 직접 이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어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도윤 씨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갈라에 참석해 달라고. 그날 밤 도윤은 지연의 초대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먼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차례였다.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연회장. 지연의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갈라가 열리고 있었다. 500여 명의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최근 논란 때문에 참석을 취소한 인사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도윤은 행사장 뒤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다른 참석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왜 지연이 자신을 이 자리에 부른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지연이 젊은 시절부터 회사를 키워온 과정,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성과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들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럼 이제 박지연 회장님의 특별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를 정리했다. 지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안정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우리 회사는 30년간 여성의 건강과 회복, 그리고 존엄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약품 개발에 집중해 왔고요. 제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연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61세입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하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도윤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지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차 전체로 번져갔다.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회사도 당당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를 환하게 비췄다. 발표가 끝난 후 도윤은 무대 뒤 대기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연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도윤이 건넨 상호 비개입 동의서가 들려 있었다.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지연이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파쇄기에 넣었다. 서류가 가늘게 잘려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대기실에 울렸다. 이 종이를 태우면 우린 시작하는 거야. 도윤이 지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지연의 장녀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탄 것 같았다.
민지는 도윤을 찬찬히 바라본 후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발표 들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을 직접 봤고요. 민지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 그 사람 눈이 흔들리지 않네요.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번엔 제가 배울게요. 어머니의 용기를. 민지가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지연 어머니의 딸 민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윤은 그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지연의 발표가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당당한 CEO의 개인적 선택 시니어 로맨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회사 주가가 발표 직후부터 상승 전환했다. 투자자들은 지연의 솔직함과 당당함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6개월 후 새벽 5시 30분. 한강 반포지구 산책로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도윤과 지연이 나란히 걸으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새벽 산책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도윤이 지연의 보폭을 살피며 물었다. 좋아요. 요즘 혈당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지연이 답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평온함이 있었다. 한강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그들의 루틴이었다. 도윤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지연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네, 제가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도윤이 자신의 손목을 보였다. 여전히 응급호출 밴드가 채워져 있었다. 그 밴드 말이에요? 네.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습관이거든요. 항상 대비하고, 항상 경계하고. 도윤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가 밴드를 손목에서 풀었다. 그리고 지연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채워주었다. 밴드의 LED는 꺼져 있었다. 더 이상 기능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액세서리였다. 이제는 서로의 속도로 같이 가요. 도윤이 말했다. 지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연이 손목의 밴드를 바라봤다. 작고 단순한 기계였지만 그 안에는 도윤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봤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호흡 좋아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이 가르쳐준 호흡법. 이제는 그것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인사가 되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강 위로 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도윤과 지연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55세와 61세, 각자의 상처와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연이 문득 말했다. 네. 민지가 다음 달에 한국으로 이사 온대요. 어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싶다면서요. 좋은 딸이네요. 그리고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사 이사회에서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시니어 헬스케어 부문 신설을 말이에요. 50대 이상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한 토털 케어 서비스. 멋진 계획이네요. 그런데 그 부문의 고문으로 환자 케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데. 지연이 도윤을 바라봤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연봉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거고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연봉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도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애하는 게 괜찮을까요? 글쎄요. 회장이 허락해 줄까요? 지연이 웃으며 반문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조용한 한강가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멀리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의 피아노 편곡이 잔잔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 함께 들었던 그 음악.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테마곡이 되어 있었다. 지연 씨, 도윤이 말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새벽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냥 우리만의 속도로. 저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61세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도윤이 일어서며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아침 만들어 드릴까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만들게요. 요즘 새로운 파스타 레시피를 배웠거든요. 지연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 사람이 함께 산책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멀리서 담았다. 그들의 보폭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그들만의 속도로. 손목에 찬 작은 밴드가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반짝였다. 더 이상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고등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을 상징하는 작은 빛이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면서 자막이 떠올랐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다만 용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55세와 61세.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세상의 시선도 가족의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집니다. 나이도, 편견도, 두려움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바흐의 아리아가 마지막 선율을 연주하며 조용히 끝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